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2014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기사였다. 그 여동생은 아주 긴 유서를 남겼는데 절반 이상이 언니를 지독하게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자매의 불화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 여동생은 트위터에서 언니를 끊임없이 비난했다. 매우 차갑고 무정하며 자기를 뚱뚱하다고 오랜 세월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언니는 이미 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뚱뚱하다며 저희 오랜 꿈인 연예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윽박질렀어요. 저에겐 너무도 큰 상처였죠. 여동생은 한때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연예계 진출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 결과 자포자기심정이 되었고 결국 폭식증에 걸려 살이 찌게 되었다. 언니가 아카데미상 지명자를 위한 오찬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날을 골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여동생이 언니 얼굴에 먹칠을 해서라도 수상 자체를 막으려는 음모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여동생은 언니를 괴롭히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셈이다. 이 기사가 나간 뒤 줄리아 로버츠는 실제로 아카데미상 지명자를 위한 오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동생은 정말로 할리우드 스타인 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탓에 자살했을까? 줄리아 로버츠 집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녀가 언니 때문에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부모, 오빠, 언니는 모두 배우였다. 심지어 조카딸 엠마 로버츠도 장래가 촉망되는 영화계의 샛별이라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그런가 하면 엠마의 이복동생 그레이스는 5살도 되기 전에 이미 앨범을 냈다. 이런 화려하고도 시끌벅적한 환경에서 몸무게가 130kg이 넘는 여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감정 속에 지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너무 안타깝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다. 타인과 차이를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좌절감과 열등감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 마음의 블랙홀로 자라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자살함으로써 항상 고대했던 화제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이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꿈은 이뤘을지 몰라도 그녀 자신은 그것을 느낄 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25년간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건 바로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우주홍의 말이다. 이처럼 단순한 이치가 수만 명의 사연을 듣고 6,000시간 이상 심리 상담을 하고 300만 자 이상의 글을 쓴 저자가 25년의 시간을 들여서 발견한 만큼 심오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이치를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로 다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들지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 끝없이 남과 비교하고 타인의 인생을 모방한다. 어떤 일은 도전해서 쟁취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가령 아무리 하느님의 힘을 빌린다 해도 톱 모델처럼 다리가 길어질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며 미친 듯이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다. 만약 이런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차분히 마음을 다스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질투심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게 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누구든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다. 그것은 달리 말해 드넓은 세상에서 자신에게만 속한 위치를 찾으라는 것이다. 줄리아 로버츠의 동생은 왜 그토록 언니처럼 되려고 애를 썼을까? 그녀가 스타가 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았더라면
그녀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훌륭한 의상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었고 유능한 교사가 될 수도 있었다. 만약 당신이 사과라는 존재임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더 달콤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이 레몬이라면 더 새콤해지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 자기가 사과인데도 레몬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당신 삶은 가시밭길이 될 게 뻔하다. 줄리아 로버츠 동생은 결코 언니보다 못하게 태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는 언니보다 잠재력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녀를 파멸시킨 것은 드넓은 세상에서 내가 속한 위치를 찾지 못한 어리석음이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끊임없이 말했다고 한다. 너만의 느낌을 존중해야 한다. 네 감각이 특별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할 테지만 그런 때일수록 너 자신의 감각을 더욱 믿어야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워런 버핏의 인생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누군가 욕심을 낼 때 나는 두려워할 수 있었고 누군가 두려워할 때 나는 과감히 욕심을 낼 수 있었다. 그게 나의 투자 성공 비법이다. 나는 진짜 행복이란 자기 의지에 따라 자신만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의지에 따라 삶을 정의할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고통이 반복될 뿐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라 해도 삶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기 이런 사실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산증인이 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목공예에 천부적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다. 나무를 조각하는 솜씨가 너무나 정교해서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가 만약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훌륭한 목공예 장인이 되어 이름을 떨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망해가는 나라의 군주로 태어났다. 그의 처지에서 보면 황제 노릇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목공예 장인은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작가 장서의 책 이기적인 나에서 이런 대목을 읽었다. 인간은 좀 더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한다. 타인의 삶을 모방하거나 그들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라는 뜻이다. 자신을 좀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평가해서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결론을 조금이라도 더 잘 도출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인생 목표가 명확해지고 의지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장소는 말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가? 당신은 여기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